네, 안녕하세요.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농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상반기 직장인 공부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한 50% 정도 이상은 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영상 자체를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직장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한은행 다녔었고 신한은행 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좀 공유하면서 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이 성공 공부법이라는 게 다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노력이 있죠. 노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 자, 실천과 계획과 집중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중간에 잘라서 음,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은행을 다닐 때 땄던 자격증입니다. 잘 보면은 좀 많이 있죠. 여기 좀 올려보면은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여기서 이제 없어진 자격증도 꽤 많기 때문에 좀 굵직한 거라고 한다면 요거죠. 요게 좀 굵직하고요. 여기 좀 굵직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이 자격증을 딸 때 이 처음에 이제 그냥 따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짰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다 비슷하거든요. 금융 자격증이 다 비슷해요. 그놈이 그놈이고 은행 FP, AFPK, CF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게 제가 어렵긴 한데. 그리고 외환전문역 1종하고 이런 국제무역사 이런 게 이제 2급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딸 수가 있고. 이제 세무 쪽이죠. 세무 쪽도 비슷해서 딸 때 비슷했어요. 보험이야 워낙 쉬우니까 그렇고 이거 말고도 뭐 경영관리사 몇 가지 있는데 없어진 시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설 기관들이 하다 보니까 어, 없어진 게 많죠. 제가 이걸 한 3년 정도 걸쳐서 다 땄는데 이게 뭐 은행은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따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성공을 하려고 땄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좀 설명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사례 중에서 이게 많이 땄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 AFPK하고 CFP를 딸 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좀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은 잘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AFPK하고 CFP를 따려고 했더니 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책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한 개당 한 700페이지씩 되거든요. 막 700, 500, 600 이래요. 근데 이 세금 설계 같은 경우는 거의 세무사급으로 나오거든요. 진짜 어렵죠? 근데 이 CFP를 따려면 얘를 따야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취득을 해야 얘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따야 됩니다. 이쪽 AFK 책인데 좀 얇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과목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내용이 좀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심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동시에 따는 이제 전략을 폈는데 보통 이걸 딸 때 어떻게 했느냐를 좀 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은행에서 너무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어떻게 성공하냐? 그 꿈이 은행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잘 나가는 부지점장이 저보고 자격증을 많이 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격증을 따면 좋다더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자리를 갈 수 있다. 물론 뭐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100% 좋은 자리에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출 수 있다. 저도 따보니까 알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게 됐고 여러 가지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때 배웠던 거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제가 이패스 코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 자격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땄던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대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 앞에서 보시면 여기 뭐 재무위험 관리사, 뭐 펀드, 그다음에 뭐 파생, 뭐 외환점령 1종, 2종, 뭐 국제무역사 이런 거 다 다른 기관에서 다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 쪽은 좀 가르치진 않고요. 주로 금융 쪽을 많이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어려운 것만 가르칩니다. 전 쉬운 걸 잘 안 가르쳐서 쉬운 거 가르치면 되게 없어 보인다고 생각돼서 나름 어려운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통 퇴근 시간이 10시였어요, 10시. 또 심지어 뭐 야근이 있는 날은 뭐 12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2월 달에 1월 달에 공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따면 동시에 취득한다. 돈을 다 대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이 무조건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교육을 들어야 돼요. 그 당시 이게 한 60만 원,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응시료가 이게 20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20만 원인가 30만 원 이렇게 되고 얘도 한 10몇만 원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취득을 하면 뭐 이렇게 자격증 인증 비용을 또 내야 돼요. 이게 한 20만 원 또 내고 이게 한 10만 원 또 될 건가 아마 이럴 거예요. 대충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500만 원을 회사에서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 이 기회가 없다. 생각을 하고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3월 달에 AFK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봐요. 근데 보통 CFP는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취득하는데. 취득 기간 2년. 얘는 보통 한 6개월? 평균 기간이에요, 이게. 근데 저희 봤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따고 싶은 건 되게 많고,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이걸 이렇게 2년 동안 한다는 건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얘를 5개,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붙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통 뭐 지역 능력도 한 4개월, 5개월 정도 시험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일단 붙어보자 라는 생각에 일단 인사부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나 이거 다시 시험 볼 거니까 지원이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냐? 이걸 취득한 사람만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다 따고 싶은데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이거 못 따면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300만 원, 500만 원 돈을 다 내야 돼요. 회사에. 근데 바로 내는 건 아니고 월급에서 차감하더라고요. 이게 한 6개월에 걸쳐서 이게 한 3, 4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빼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인사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점장이 얘기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뭐 들어놔. 어차피 뭐 네가 하는 거지 뭐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그냥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부터 중요한데 얘가 9개, 문제집이 5개거든요. 얘가 8권에 문제집이 3권이에요. 총 25권이죠. 그죠? 25권을 5개월에 나누어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정하는 게 이 시험의 합격의 핵심이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 보면 안 되고 보통 한 5번 이상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 다시 가볼까요? 이 책을 우리 한 5번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교 때 공인회계사 준비를 해가지고 이 세금 설계나 재무 설계나 민법도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속도 좀 많이 하고 이제 보험 쪽도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건 뭐 이 정도? 상속은 좀 특이한 분이 있어서 이런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일단 분석을 합니다. 분석. 그리고 내가 잘하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강점, 약점을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리를 잘하면 수리에 강점이 있는 분들은 다른 쪽을 포커싱을 맞추고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점이 있을 거 반대로 약점을 보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수는 강점을 더하려고 그래요. 약한 걸 안 하고. 일단 약한 걸 해야 강점에서 보완이 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이제 본 거예요. 일단 봤더니 나는 이렇게 강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약한 부분을 먼저 하자. 그리고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따로 별도로 나눈 다음에 얘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얘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얘는 나중에 보완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하면 대략 이게 뭐 500페이지라고 해봅시다. 500페이지. 얘가 한 300페이지라고 해봐요. 그럼 14권에 500페이지면 한 7000페이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가 11권이니까 3300페이지가 나와요. 그죠? 대충 한 10,000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자, 10,000페이지가 될 텐데, 이 10,000페이지를 이제 날수로 나눈 거예요. 날수로 나눠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나오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과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딱 정해서 그걸 무조건 보는 거죠. 그래서 약한 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쭉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지역 능력 보면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 시험을 보는 건 아니죠.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일주일만 공부하고 봐도 되는데 얘는 의무 교육 시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은 이걸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토요일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
개 업체에다 얘기해가지고 나 안 나오겠다. 출석 체크만 하고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 내 동영상을 다 때려 들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얘는 그냥 틀어놨어요. 어차피 얘 들으면 얘를 아니까. 그 모르는 것만 듣고 아는 것만 제가 모르는 것만 듣고 아는 거 그냥 제가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CFP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그 수리 같은 거 풀 때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시험이 있어요. 그 여기 보면 개인 사례 재무 설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봤더니 막 이상한 기호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문제를 푸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 풀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한 문제 넘게 걸리잖아요. 어려운 것들은. 그죠? 근데 이게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 되거든요. 문제가 천 문제가 넘어요. 이걸 한 시간씩 풀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를 한 5번 반복하면 이게 한 1분 만에, 그러니까 2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한 문제를. 똑같죠? 지금 그 지역 농협을 공부하는 여러분들하고 조건이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한 문제 2분에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한 문제 1시간 걸리는 걸 어떻게 2분 푸느냐. 여러분도 막 지문 같은 거 보면 엄청 길고 막 그런 거를 1분에, 한 문제를 2분에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 하시죠?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반복을 하래요. 반복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렇겠죠? 특히 처음에 한 번 볼 때는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공식을 암기하고 답을 그냥 외웠어요, 처음에는. 안 되면 답을 그냥 보고서 계속 연습하는 걸 했거든요. 자,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빨라졌고, 세 번째 볼 때 보니까 이제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아,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해요. 자, 네 번, 다섯 번, 한 여섯 번 봤거든요. 네 번째 가고 다섯 번째 가니까 이제 대충 1분에 한 2분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 대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것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것처럼 술이 어렵고 문제 해결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반복 앞에 장사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1분에 한 문제 2분 정도까지 풀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자, 세 번 반복할 때부터 시간이 좀 단축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과가 나냐. 일단 AFPK는 AFP가 평균 한 93점 나온 것 같아요. CFP는 91점 얼마나 나왔을 까요? 근데 이게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성적 순인데 발표한 거예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딱 진짜 4개월 만에 정확하게 제가 여기 보시면 전체 6등을 했거든요. 네, 보이죠? 네, 전체 6등을 했었어요. 그 조성길 씨라고 이제 이거 나와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 가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공개된 거라 그냥 공개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농협 다니는 친구, 이렇게 지역 농협 다니더라고요. 지금 이제 물어봤더니 그 방송에서 좀 하긴 그런데 아무튼 그거래요. 그 지점장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이 친구가 외환은행 다니는데 이 친구는 약간 그 민사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워낙 잘했던 친구고 대학생이니까 얘 빼야 돼요. 아, 얘는 공부만 하잖아요. 아, 이분도 대단해요. 이분은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CFP 반 같은 게 있는데 뭐 같이 이렇게 한 적은 없고. 아, 축협. 이분도 대단하죠.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세 명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맨날 이분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저 맨날 10시 끝났거든요. 11시. 이분이 한 평균 95점이래요. 아, 제가 91.3점인데 아깝더라고요. 좀만 더 하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있었는데 이분도 대단하죠. 이분도 유명합니다. 은행에서 공부 잘하기로.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6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계획을 잘 짜라 이거예요. 계획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평생 책임하는 계획을 잘 짜드리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해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뒤에 보면 이 공부를 할 때서 과목을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리하고 자료해석 묶고 문제 해결 추리 묶고 의사소통 묶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공부를 하고 자, 정확하게 날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해서 노는 날하고 쉬는 날하고 공부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달별로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정을 짜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긴 하는데 장기 계획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매일 공부하는 걸 정합니다. 전 퇴근하면 퇴사 아니고 퇴근을 하면 도서관 있었어요. 도서관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뒤에도 나오는데 일단 씻질 않아요. 씻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집에 가서 씻고 먹는 순간 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조건 갔어요. 그리고
뭐 배고프면 그냥 간단한 그런 뭐 이 스낵 같은 걸 먹고서 그냥 공부를 했었고 주말에는 신한은행에 광교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게 악마 같은데 은행 직원들 공부하라고 해놓고 막 부행장에 와서 구경하고 막 이래요. 아, 좀 악마 같은데. 아무튼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6시 열어서 12시에 이렇게 딱 갔는데 밤 12시에 무조건 갔죠. 거의 며칠 안 빼고 이게 갔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공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에 끝난다. 12시까지. 또는 뭐 11시에 끝난다. 새벽 2시까지. 전 보통 2시까지는 했었거든요. 9시에 끝나도 2시, 8시에 끝나도 2시, 뭐 이랬어요. 회식이 많아서 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면 진짜 많이 갔었는데, 세네 번 갈 때도 있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공부할 것을 정한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주말. 주말은 움직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하고, 공부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주말은 공부 시간보다 양으로 측정하는 게 좋고, 그 평일은 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으로 해서 그냥 그 시간까지 하고, 주말은 양으로 여기까지 딱딱딱 끝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주말에도 뭐 양 시간 같이 하긴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평일은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이것도 집중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자, 일단 시간을 중심으로 했었고, 주말은 할당량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해야지 라는 거죠. 자, 할당량을 딱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 정도? 그러니까 저는 한 3시간 공부하고 한 5분 쉬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막 30분에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랬잖아요. 일단 핸드폰을 안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갖고 가려 했었어요. 그냥 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약속이 있지 않으면 갖고 가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갖고 가지 마세요. 뒤에도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공부량을 측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를 좀 더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루 8시간 공부를 했는데 400페이지를 봤다. 그럼 다음에는 뭐 8시간에 500페이지를 봐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1시간의 문제를 10개를 풀었는데 15개 풀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어, 업데이트를 해나가야죠. 나의 그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자, 금요일이 중요한데 전 금요일은 무조건 일찍 잤어요. 일찍 자고 약속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말에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말 최고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짤 때, 주말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서 하는 거죠. 자, 그때 이게 사실은 장기간 쓰기엔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 인간이 뭐 연애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라고 생각하고 4개월이나 5개월 만에 이게 승부를 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공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요령인데, 문제 풀다가 안 풀리잖아요. 그럼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들면 좋은 게, 그거는 오답이라기보다는 내가 왜 틀렸지?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영상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게 아니고 제 거죠, 제 거. 제가 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맨날 볼 때마다 풀기 때문에, 뭐 민경채는 10번 이상 풀었겠죠. 왜냐면 강의를 뭐 10년 이상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그 5급 행정고시도 그렇고 제 문제집도 그렇고 남의 문제집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절대 다른 일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동도 안 했고 약속도 안 했고 취미생활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공부만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약속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죠? 운동은 안 하면 되잖아요. 취미 활동 안 하면 되잖아요. 줄이거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운동을 되게 그 당시엔 되게 좋아했었는데 주말에만 좀 했었고 시험 끝나고 좀 했었고 뭐 이랬었는데 운동하면 시간도 없고 피곤하잖아요. 약속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공부했어요. 그냥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여자친구를 만드세요. 공부하는 남자친구를 만들거나 공부하는 남편을 만들거나 공부하는 학생들 그 아이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잠시 접습니다. 급작스러운 약속은 아예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누가 만나자 이러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렇게 계획을 잘 짜고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자, 일단 1분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는 계획을 했잖아요.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천과 집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